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이틀 연속 재계와의 만남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패권 다툼이 엄중하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공감 발언으로 힘이 실리게 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지금 경제단체장, 경제대표들과 좀 만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최대 관심사인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오늘.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하고 귀국하신 지가 한 10일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사이에 아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반도체가 일단 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의 인프라가 되는 상황에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께서 반도체 산업 자체가 한국 경제 인프라라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논의되고 있는 아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 가운데서 경기 변동은 대체로 장기로 일어난다 생각하는데 경기 변동이 그러니까, 장기로 일어나는 그렇죠. 교과서에 있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는 5년 단위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지만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산업에는 경기 변동이 숏 사이클, 짧은 사이클과 긴 사이클 두 개가 있다. 아, 단기, 장기 두 개가 있다. 숏 사이클과 롱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별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에서 한두 번 했는데 별 관심을 안 가지는데 숏 사이클은 한 번 선두를 뺏기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선두를 뺏기면 이를테면 영원히 일본의 경우에 아날로그에서는 1등이었지만 디지털에서는 삼성, LG는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숏 사이클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산업이에요. 특히 이제 디지털 산업에서는 반면에 롱 사이클은 좀 떨어져도 따라갈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나시고 미국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왜 저렇게 강조를 하는가. 저 숏사이클의 산업에서 뒤처지고 나니까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이 그 경쟁력 자체가 기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산업을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숏사이클 산업과 롱사이클 산업을 구분해서 보시게 된 결정적 때가 되고 그럼 숏사이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 대신에 또 그 결정에 대한 그 결과도 거의 가시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식의 위험에 대한 빠른 결정과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의 오너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경기 사이클에서 순간적인 결정을 못할 경우에 기업은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사람은 오너밖에 없다. 오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책임도 져야 되니까. 아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회담을 하시면서 우리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생각이 달라졌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대기업은 혼나는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대기업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기업 자체가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경제 이론에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경제 이론에서는 2008년 이후에 스타 이코노미란 말도 하고 스타 이코노미, 스타 테크놀로지라는 말 쓰거든요. 기술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다른 걸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또 스타 이코노미도 모든 산업이 다 똑같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번에 방미 회담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미국 분위기를 많이 느꼈지 않을까?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제 이 경제 대표 네 분과의 회담에서도 나타났는데 이 발언의 수위를 보니까 사면에 대한 생각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얘기한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마치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그 기자들이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만 아직까지 그와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사실상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더랬죠. 아마 그 시청자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그것을 건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오히려 역풍이 부니까 그것이 이제 여당과 청와대 내에서 쑥 들어갔는. 이낙연 총리는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저거였죠.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면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역풍이 부니까 이런 부분이 스스로 어떤 처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5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한 때 시점에서 이와 같은 기류가 상당히 바뀌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업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냥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고 있는 여론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연초에 말씀했던 그 기준, 국민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충족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암시하는 부분이고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말씀을 잘 모르셔서 어떤 한 말씀을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했다가 정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청와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와 청와대와 여당에서 있는 인사들 탑에 있는 그 리더들 모두 특히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면에 한 발자국 상당히 다가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이고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이 헌법과 사면법에 그할 때에 최종적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대통령의 결정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국민들 여론 맞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 보면 하나씩 사면 시계가 있다면 조금씩 빨라지는 느낌 네네. 그렇게 말씀 좀 하시는 건데 교수님 그러면 실제로 지금 대통령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런 여론조사가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연초에 대통령께서 국민의 공감대가 아직까지 약하다 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진짜 국민을 한번 투표 한번 해보자. 투표. 그게 농담도 봐도 국민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공감이 한 68% 나오는 것 같습니다. 68%. 지금 이제는 반대가 한 25% 정도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니까 공감도가 한 이렇게 한 28%, 30%대로 가네요. 네, 저거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사면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그리고 그 차이는 이제 호감도인데 그 호감도가 지금 이게 빗금선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저거는. 그런데 저게요, 재밌는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 공감이 부족하다 그랬지만 3월달에 보면 28.7% 확 뜁니다, 진짜. 이 자체가. 그러고 나서 그 수준이 내려가지 않고 거의 그냥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해주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런 통계를 보시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군요. 그런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특히 그냥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찬 자리에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일일이 호명을 해가면서 기자회견 할 때 일어서서 스탠드업 시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아마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4대 그룹의 총수들을 불렀는데 총수들, 예. 이런 분들을 만찬석상에서 그렇게 했다면 뭐 좀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미국 대통령께서는 그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미국 국민들도 모두가 공감하는 거다.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멀리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고맙죠, 우리. 예.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야,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 미국 대통령 고맙다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저 의사결정을 할 사람을 지금 현재 넣어놓고 있으니 뭐 가석방을 하든 사면을 하든 뭐 물론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어제 말 가운데 뭐 다른 거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인상적이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이전과 너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너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의 대담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와대도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그에게 투자를 해야 되고 훌륭한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대기업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그런 중요한 결정을 오나가 직접 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면을 하자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나가 나와서 이 정부에 나와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훌륭한 현재 경영진들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모양이죠. 예, 우리 사회자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 방송에 나왔을 때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나 기자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가끔은 우리 오너 경영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오너 경영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게 한국 말고는 크게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 대기업의 발전에서의 오너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질책을 할 건 질책하지만 이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저는 실제로 이제 그 대기업 같은데 자문교수도 활동을 해보고 대기업 같은데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정말 40조, 20조를 하려고 그러면 수요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이 좀 저는 그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반도체를 투자하면 수요처를 개발해야 되는데 수요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단판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해달라. 근데 오너가 아닌 사람이 가서 내가 계약할게. 잘 믿을까요? 그러니까 오너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전 재산을 거는 것이고, 그렇죠. 경영자는 자기의 연봉 정도를 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투자가 좀 어렵겠죠. 최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재용 부장의 사면 논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장은 죄가 하나는 국정론은 확정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합병 문제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사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면 같은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뇌물 89억이 뭐 1심에 확정됐다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지금 그 형을 살고 있는 그 사건은 이미 형이 유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이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되는 사이의 어떤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심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은 거죠? 사면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사면 논의가 되는 것은 바로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되는데 그러면 다가오는 8월 15일 날 사면 그거 확정된 것만 해놓고 나면은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해가지고 또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사면은 국정농단으로 돼서 사면이 됐어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 만약에 또 유죄가 되면 다시 들어가야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청와대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통령께 조언을 할 수 있느냐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다가오는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일단 하고 그 이후에
12월 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사건이 1심 판결이 선고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유죄가 나온 대로,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온 대로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서 형을 확정시킨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무렵에 이 기존에 확정된 것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것을 예. 한 번에 특별 사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에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만 법조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그 국민 경제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지금 코로나에 있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는 그와 같이 8.15 가석방 12월 그 크리스마스 전체적으로 이제 특별 사면 이것이 현실적인 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석방과 특별 사면은 당사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석방은 한마디로 지금 그 서울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영어의 몸인데 가석방은 완전히 석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석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살면은 법무부에서 가석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8월 15일 되면은 2년 6개월형 중에 60% 정도를 살기 때문에 충분히 가석방 요건은 됩니다. 다만 나중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은 가석방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되는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가 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 측도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대상이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의 크리스마스 때 일거의 그 사면을 통해서 어떤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데요. 네. 사실 또 하나의 방법이 또 없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그 확정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8월 15일에 바로 특별 사면을 해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예. 나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공소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이 공소 취소도 사실은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소취하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검찰 측에서 어떤 정권의 결단에 의해서 그 고소를 취소하라는 어떤 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수사 지휘가 있고 검찰총장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네.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는 판결이 취소되고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1심 판결 선고될 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건데.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그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만 해도 지금 증인 한 사람을 불러놓고 3번을 불러가지고 지금 그 증인 신문을 하는 걸 보면 삼바 관련 재판에서 한 증인을 그렇죠. 그 정도를 보면은 검찰 측이 이 사건의 유죄를 판결받기 위한 한마디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공소 취소, 삼바의 공소 취소는 이론적일 뿐이지 현실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다만 집중적인 심리를 통한다고 하면은 마치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3주마다 계속 2주, 3주마다 계속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 52시간 때문에 판사들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일찍 퇴근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12월 전까지 1심 판결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쌍방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사면을 하기 위한 요건은 어쨌든 갖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뭐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는 뭐 대통령만이 이제 결단할 사안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특별 사면 과거를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재벌 회장들을 사면을 좀 많이 했죠. 하셨어요. 그렇게 사면을 해야만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생각하는 데 하나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야 될 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드디어 이게 이 결실이 지금 결실이 슬슬 맺어져 가는 이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날 청와대 이야기하면서도 그 최재원 회장인가 누군가가 앞으로 2,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2, 3년이 왜 중요한 시기인가를 과거에 우리가 대기업을 봤던 모습과 요즘 대기업을 보는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옛날 대기업은 한 기업이 이 사업을 하면 다른 기업을 못하게 했었어요. 그 구조조정을 했어요. 니는 이거 알아야 했지만 요즘은 신문 보시면 매일
대기업 간의 합종 연행을 계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신규 사업은 대단히 투자도 필요하지만은 훌륭한 인력이 필요한데 한 기업이 대단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필요한 인력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대기업에 있어서의 오너들이 한번 해봐. 이런 식의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 그 감옥에 있는데 이거 해도 다음에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의 대기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대부분의 기업 경영의 이야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면 우리가 배운 것은 서구식 경영이잖아요. 그걸 쫓아가는 거죠. 대부분이 네. 그건 오너 경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어서의 대기업 오너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할까? 예.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이해가 좀 뭐 척박하다 그럴까? 네. 이해하지 않고 자꾸 어떤 서양의 관점에서만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이게. 지금 뭐 저희 시청자들도 중요한 결정은 오너가 결정해야죠. 당연히. 예. 그래야 결정하고 나서 책임도 다 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삼성 반도체가 잘 됐을 때 그 메르켈 그 독일 수상이 예. 이 삼성 반도체의 사장이 독일에 오신다 그러니까 꼭 면담을 한번 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 메르켈 수상이 그 한국의 CEO한테 왜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이렇게 잘하는데 반도체를 할 수가 없느냐? 우리한테 조언을 좀 해달라. 그 대신에 지금 여기 앉아가 있는 장관들은 당신들에게 팁을 주면 의사결정을 해서 독일도 반도체 산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랬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 그래요. 이거는 숏사이클이라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오너가 없으면 이 산업이 참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쇠퇴했는가 하고 설명을 했더니 메르켈 그 수상께서 그럼 독일은 어렵겠네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제가 만약에 대기업에 관련된 호의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저 사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데 메르켈 수상은 받아들인다 이거죠. 예. 이게 한계가 있구나.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잘하고 있는 나라하고 파트너십을 더 강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에 보는 언론과 외국의 정치인들이 보는 한국 정치인과 독일의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 변호사님, 과거에 사면이 이루어진 거를 조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재벌 회장들은 MB 박근혜 때 조금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그 효과는 좀 괜찮았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이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YS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만난 다음에 어떤 그 DJ 당선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을 형을 사면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가장 의미가 큰 것이고 그 외에 2008년에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무렵에 이 그 삼성전자와 관련된 문제로서 그때 그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던 것이 있는데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에서 IOC 위원이었거든요. 가서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때 MB가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까지 했었고 그에 따르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르는 모든 어떤 그 영광은 사실상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이 성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평창 올림픽을 했던 것으로 해서 우리가 결실을 거뒀는데요. 그것 외에도 정몽구 현대차 그룹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도 2008년에 MB 특사로 나와가지고 그 무렵에 이제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하면서 실제 총 2,400개에 달하는 역대 업체와 최대의 어떤 협력과 관련되는 협약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물론 그 전에 왜 이런 걸 안 했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와 같은 국가로부터의 어떤 은사, 혜택을 받음으로써 대기업도 그만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점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여론을 충분히 그 고려하고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를 비롯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특히 이제 보면은 중미 어떤 그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그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이번에 그 미국에 갔다 오셔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토론과 그 협상인 이후에 이 기업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깨달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사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감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일각에서는 이 재벌 총수 범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서 사면을 해야만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지금 상황. 삼성전자와 이 다른 반도체에서 뭐 대만의 TSMC와의 정말 쟁패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는 지금 의견을 계속 지금 주장하시는 제가 이제 우리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갔을 때도 한국이 사실 수소차, 수소연료차 같은 경우가 현대자동차가 선두그룹에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친환경차를 할 때 수사로 갈 거냐 전기차로 갈 거냐 엔진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자동차 내에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보면 엔지니어 가운데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가솔린 엔진하는 파예요. 그게 만약에 전문 경영이었다. 엔진을 그동안에 주도해온 그 대집단을 무릅쓰고 오늘 수소연료차 간다. 의사결정하시겠습니까? 전문 경영인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결정이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라 그랬어요? 딱 이분이 한마디가 자 현대자동차의 미래는 수소차야. 딱 그러니까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그 모기업인데 우리 네이버하고 모 대학하고 이번에 이제 AI 관련된 아까 그랬잖아요. 4차 산업 AI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AI를 지금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은. 그때 네이버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네이버의 회장한테 그 담당자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대학에서? 네. 우리 대학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왜? 저쪽 인력이 없으면 우리 하다가 못한다 이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분이 이 네이버 회장한테 천마디 그래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좋아 한번 해봐. 그 정도 돈 투자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기업이 망할 수 있는 망할 거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의사결정하는 것이 오너십이 없으면 참 어렵다 하는 얘기 하고 싶어요. 최 변호사님, 이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 대통령 초기 때 그리고 대선 공약을 내세울 때 보면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사실 사면에 신중했던 분이에요. 그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당선이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면권은 절대 남용하지 않겠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 또 힘 있는 재벌들에 대한 사면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라고 원칙을 밝혔던 점이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사면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또 대통령의 권한인 것이고 그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선하게만 쓰인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탓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 문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라든가 서민들을 좀 대변했던 그런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현재와 같이 어떤 코로나로 인한 현실적으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이 성장의 견인차로서의 대기업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면을 하면서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얘기를 하고 있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좀 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얘기가 점점 나오다 보면은 그것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또 2기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있었던 것을 또 한번 이렇게 일소하고 국민 통합한다는 취지에서는 시간도 비교적 적절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취지 한마디로 실리와 명분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만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시점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네네. 그걸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교수님, 아까 잠깐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정도로만 우리가 국민들의 공감과 여론을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정치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건에 관해서만 저희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이게 사실 노벨상 받은 건데요. 예. 자기가 의사 결정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는 그 주어진 시대적 상황 하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 4년을 지나면서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싹 변한 거예요. 과거를 지키려다 그러면 희생을 너무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잘 적응해서 발언도 바꾸고 하는 게 경제적 효율을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적인 그 사면도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국민들도 공감을 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너 초기 발언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너 거짓말쟁이 아니야? 신뢰가 들어 이렇게 하는데 이미 경제학은 1993년에 그런 식의 효율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세상은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맞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최고다. 그게 바로 이제 뭐 다윈의 진화론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적응적 효율, 시대적 상황을 잘 보고서 우리가 의사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 아마 좀 조화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어떤 그 제언 같은 거 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사면에 관해서 수용도. 기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인 나아가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 마지막 그 지금 그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한다는 실질적인 통합의 계기로 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적절하게 쓰이면은 남용이 아니고 선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그리고 최진영 CK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